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4학년도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 두 번째 부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게 압축적으로 내용이 좀 담겨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 공부해 주시리라 믿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 두 번째는 이제 수업 파트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거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매핑을 할 때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 다음에 균형,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학교평가와 자율장학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밑에 개요 부분을 보면 양옆에 학교평가 부분이 있었고 가운데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있었고 밑에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그 밑에는 자율장학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 제목 옆에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어요.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목표를 보시면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어 있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미래 역량을 함양한다. 그래서 질문과 탐구가 교육과정에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 그리고 깊이 있는 수업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수업,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융합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여기에는 이제 하이러닝이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에듀테크라고 하는. 과연 우리의 예측이 맞을지 한번 볼까요?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질문과 탐구 있는 깊이 있는 수업,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키워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특히 여기 탐구 수업 공동체라는 것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학공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탐구 수업 공동체를 선발해서 운영한다고 하고요. 앞쪽에 설명했던 것처럼 탐구 실행 성찰에 깊이 있는 수업 설계를 지원하는데 여기 나오네요. 개념2에 기반한 탐구 실행 성찰 과정 워크 프레임을 개발을 한다. 또 여기에는 이 질문이 굉장히 잘 안내된 질문이 중요한데 사실, 개념, 토론 질문이 있는 수업 설계 교과별 도움 자료를 보급한대요. 이번에 IBC 과정에 계시는, 이거 대학 가서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선생님들과 대화를 또 나눠보니까 이 IB 교육과정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질문 만들기래요. 이 좋은 질문 만들기. 또 이 평가를 할 때 반응 지시어 라는 것이 있는데 맨 뒤에 이제 내가 스스로를 뭐로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 건데 요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도움 자료를 만들어서 곧 이게 나온대요. 그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2024 질문하는 학교 관련된 선도학교 또 운영이 된대요. 저번에 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 실천학교 개념 차이가 뭐냐라고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적어놓고 또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할 때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5개념이 많아서, 그래서 이 질문하는 학교 하면 저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님 오셨을 때 한국 기자단한테 질문권을 줬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재차 3차 했음에도 하지 못해서 중국 기자가 질문했던 그 영상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 구독자님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질문으로 배우고 또 질문하며 살고 질문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그런 학교 교육 활동의 경험을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삶의 확장으로 역량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은 이 배움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의미 체계를 자기 삶에 전이시키고 전이된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게 바로 미래 역량이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교과 내 그리고 교과 간의 융합교육 설계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등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 경험을 직접 삶에 적용해보고 나누는 그런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 공유학교 나와 있고요. 또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나와 있고요. 디지털 시민교육 진단도구 활용을 통한 디지털 역량신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이러닝 관련해서 기반 구축을 했고 올해는 그것이 확장돼서 초등학교는 작년에 4학년대 4, 5, 중학교는 1, 2, 고등학교는 1, 2 관련해서 하이러닝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진단,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추천, 그리고 리포팅이라는 것은 학습, 이력, 관리까지 제공하는 학습 환경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저도 여기 신청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잘 이용을 해보고 어떤 시스템인가 보고 선생님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용을 하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댓글에 미리 좀 요거와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께서는 요 영상 밑에다가 이 하이러닝과 관련된 본인의 그런 지식을 좀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저도 공부가 되고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확산될 상태예요. 예산도 지역청에 많이 내려왔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경기 이룸학교, 이룸대학 등이 다 이제 포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단계별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돼서 단순 체험형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나 교육 과정을 심화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원클릭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지역에 있는 교육 자원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학생들이 학교 안의 교육 활동과 경험을 학교 밖의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확장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이 공유학교 관련된 기본 문서 함께 읽어보자고 하셨는데 나오는 대로 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초 소양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정보교과의 시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특히 2025학년도에 자율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보교과와 관련된 부분을 선택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창의 역량 그리고 디지털 심의 역량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 역량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내가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리고 그 과정의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한번 미래교육 담당관의 기본 문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촘촘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인데요. 여기 부분에 이제 에듀테크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학생의 특성 이런 것들 있죠. 학생의 이해, 배경식, 흥미 기반, 주제, 수업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성취 수준 및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맞춤형 수업 사례를 보급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 학생의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해서 이 학생 맞춤형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제 하이러닝이 있으니까 진단, 여기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평가, 보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환류되면서 학생의 성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수 학습 설계를 내실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AI 튜터 활용 맞춤형 과제 제공을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연계를 하고요. 관계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수업 도움 자료를 개발한대요. 그래서 이 보시면 교육과정 관련해서 단순히 에듀테크뿐만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과학 중점 학교, 생태환경교육, 또 체육교육과정 선도학교,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이런 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학생 선택권도 확대를 하고요. 지금 보면 융합교육정책과 체육건강과 나와 있는데, 저희가 추후에 이 두 과의 기본 문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통합교육 중점교, 이건 이제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하고 일반 학생들이 이제 함께 있는 학교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반 선생님과 또 특수교사 선생님의 어떤 협력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지원하고요. 또 통합교육 공감대를 조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관장 대상으로 해서 연 3시간 이상 교육을 지원을 하고요. 또 선생님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제 직무 연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요 지금 파트 2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업평가 현장 지원단 역량 강화, 경기 수업 나눔 한마당, 좋은 수업 박람회, 학생 맞춤형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거예요?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수 사례 발굴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으로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딱 나와 있죠.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으로의 평가. 그래서 목표를 보면 학습의 과정과 결과도, 과정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도 중요시하고요. 학생의 주도적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지원한다 그래요. 이를 어떻게 할 거냐? 역량을 함양하는 학습, 그러니까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으로 평가 및 학생 맞춤형 피드백, 또 피드 포워드를 통해서 학습을 지원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역량을 함양하는 학습으로서의 평가입니다. 지식의 이해와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수업 평가 설계를 확대하겠다. 이걸 토대로 학생의 역량이나 주도성을 기르는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력과 역량을 신장하는 평가 과제, 루브릭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논수령 평가, 길라잡이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논수령 평가와 관련해서 2024년부터 26년까지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이 논수령 평가 역량 강화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27년까지로 조금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선생님이니까. 학생의 주도성을 신장하는 과정 중심 평가, 여기 키워드죠. 우리 그동안 성장 중심 평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학습의 과정을 성찰하는, 또 그 과정을 성찰하고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모형이나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맞춤형 평가를 운영하는데요. 첫 번째가
컴퓨터 기반 경기형 역량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 의무는 아니고요. 권장이긴 해요. 초6, 중3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경기형 기본 학력, 그다음에 핵심 성취 기준 등을 이 함양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점진적으로는 요것이 거의 모든 학교에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책임학년을 초3과 중1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테스트한 것들이 이제 진단이라고 본다면 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는 뭐죠? 여기 이제 보정의 기간이 있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결과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잖아요. 컴퓨터 기반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에듀테크 활용, 성취 수준 진단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경기 AI 기반 교수 학습 플랫폼 연계, 평가 도구 및 평가 지원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학력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배운 것을 활용해서 실제 삶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당 학교급을 졸업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평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데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본심화 전문가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요. 경기교육 주요 업무 개설 계획에서 살펴봤던 경기평가관리센터를 토대로 성취평가제 질관리 및 장학재료를 개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요원들 선발하고 교육해서 학교 지원도 하고 또 일부는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 관련된 평가 관련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교육지원청 연계 학생평가 실천 역량 강화하는데요. 교원의 평가 역량 강화 연수 및 학년별 교과별 핵심 교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여기 나온 요거랑 이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청 단위에서의 이 학생평가 컨설팅이나 실천 사례 나눔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학습 지원입니다. 피드백이 키워드죠. 그래서 성취 수준 진단 및 평가 결과 기반 체계적 학습 지원하고요. 요걸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 수업 연계 학습 성취 수준 진단 및 형성 평가를 운영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 평가 지원 포털과 연계해서 온 오프라인 형성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이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연수도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도 개발 보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 기록으로서의 생활기록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요. 학교생활부 기록부 기재 공정성 신뢰도 제고 및 내실화, 이건 뭐 매년 있어 왔던 거니까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를 위한 이해자료 연수 및 연수자료 개발 보급하고요. 희망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컨설팅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요. 단위학교 자체점검표를 제공해서 이 기재와 관련된 책무성을 강화하고요. 지역이나 학교별 관리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기록부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과 학교 현장의 구현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어떻게 추진할 거냐? 초중중 논수령 평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를 초중고 교원 100% 이수를 목표로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교원의 학생평가 역량 강화를 또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연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원을 위한 교과별 교원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봐왔던 거니까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균형 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결손 해소입니다. 여기에는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결손 해소 이렇게만 썼네요. 요걸 빼먹고 두 줄씩 맞추나봐요.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 목표입니다. 방법은 진단과 보정을 내실화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게 AI 기반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하이러닝.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안팎의 연계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저희 질문에도 이게 있었어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 가지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초학력 정책 중에서 우리 학교에 맞는 걸 선택하고, 그래서 이 학교의 예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업무가 경감이 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런 공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댓글로 남겼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학력 진단 보정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기초학력 진단 보정을 지원한다 그래요. 뭘 활용해서? 에듀테크 진단 검사를 활성화하고요. 당연히 에듀테크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력 관리나 향상도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진단 보정이 아주 내실화될 수 있겠죠. 또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진단 정교화를 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문기에 진단 보정을 강화하는데 이때가 사실은 골든 타임이죠. 여기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서 다 가급적이면 모두 보정이 완료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성취 수준 진단 지원과 함께 진로 적성 진단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유형에 맞는 다양한 진단 검사, 아까 그 AI 기반의 진로 적성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요걸 실시해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안팎의 연계를 지원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다중학습 안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근데 학생 맞춤형 지원이 꼭 교육 격차 해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학력 보장 보면 교실 내에서는 이제 학생 맞춤형 선도학교를 토대로 수업 내에서 협력 강사를 지원하고, 두드림 학교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맞춤형 학습, 이제 학교 내에서 맞춤형 학습과 튜터링에서는 강사나 멘토링. 이게 이제 여기 기초학력 지원센터도 올 수 있고 여기에서도 지원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더 잘한 프로젝트라 해서 더는 뭐예요? T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고요. H는 이제 건강 증진하는 체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E는 이모션, 심리 정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또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교 밖에서는 기초학력 학습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학습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역할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5가지 단계에 걸쳐서 맞춤형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지금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의 학종클,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가 있었는데 이걸 확대해서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한 센터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이제 이 강사나 멘토가 소속이 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학교의 강수를 직접 보내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도단위 수준에서
기초학력 업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하고 성과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아 보시면 자율성, 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한대요.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서 학교 맞춤 선택제를 운영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교 맞춤 선택제를 해서 예산 배정, 정산, 결과 보고를 간소화해서 단위 학교 기초학력 업무를 경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질문 올려주신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역청 단위에서는 이런 것들 통합해서 안내하니까 학교 관리나 이런 데서 분명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할 때 통합공무원이니까 원래는 뭐 한 5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신청하고 각각 예산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린 이제 몇 건의 공문으로 하는 거죠? 1개의 공문으로. 그러니까 공문이 당연히 줄어들죠. 그럼 이 신청 말고 나중에 뭐도 있어요? 결과 보고와 정산도 있잖아요. 이것도 1개의 공문으로 처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통합공문 5개를 보여주니까 우리 학교에는 5개 중에 뭐뭐뭐뭐가 필요할 것 같아. 한 번에 보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수기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고요. 이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3개의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면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기초학력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유연하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잘한 프로젝트 대상 학년 자유를 확대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초3, 중1만 필수였는데 학습 진단 결과에 따라서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맞춰 놓았다. 그래서 여기 학교 맞춤 선택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두드림학교, 맞춤형 학습관리 튜터링,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중 단위 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 배정 정산, 결과 보고 간소화를 통해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융합교육정책과의 다문화 중도 입국 자녀 기초학력 보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방과 후 한국어 학습, 학교 적응 지원, 교육활동 및 교재 통번영, 기초 보충 교재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작년에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게 한국어 아까 나왔던 한국어 공유학교 하고요. 이번에 교육부 제가 올린 거에 보시면 한국어 예비학교라고 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진입하고 나서도 여기 학력을 인정을 받으면서도 결석 아니게 여기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생겨요. 예비학교. 그리고 이제 언어 활용이 가능한 뭐 기간제 공무원 단기 공무원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번역도 해주고 학생 상담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도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도 입국 자녀와 관련돼서도 이제 소규모 그룹을 토대로 이 교과나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육과정 연계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래요. 기초학력, 진로, 인권, 다문화, 예술, 스포츠 클럽 연계해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책과에서는 그래서 학습 지원 담당 교원 직무연수 운영하고요. 기초학생, 부진학생 진단 및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 단계별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뭐 읽기 곤란, 뭐 난독증 학생을 위한 이런 학교 밖 기관의 지원도 하고요. 뭐 진단 검사나 학습 서비스도 이제 개설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토대로
이런 센터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하다고 했죠. 또 이 도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요게 중심이 돼서 다른 센터들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기초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변화하는 학교 평가 자율장학.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같이 보고 그 다음 순서로 자율장학을 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학교 평가와 관련된 개선된 파트를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연속성도 있고 이해도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아마 선생님들 지난번에 교수학습 기본 계획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도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면서 선생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해나가려고 그래요. 학교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평가 자율장학 이렇게 나와 있네요. 키워드는 성장, 평가, 자율.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는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들. 목표를 보면 교사와 학교의 성장을 위한 학교 평가 자율장학을 운영한다. 성장 중심 학교 평가, 수업과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자율장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장 중심 학교 평가 보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평가 운영 내시로 한다. 사실은 이 학교 평가가 학교의 서열화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1년 동안의 교육 활동을 성찰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이 가운데 뭐 있었죠? 세 가지. 자, 여기 교육 과정, 여기 수업, 여기 평가. 그 다음에 여기가 학교 평가 기반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 뭐 있었어요? 학교, 저 글씨가 좀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제가 이 펜에 익숙하지가 않았죠. 이렇게 원래 못 쓰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것들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한 바퀴 돌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 격차 해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자율장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돌고 도는 형태의 그림이 이 교육과정 정책과의 큰 그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람이 이미 나왔고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3분의 1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이제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평가, 기관 평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감사도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학 활동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 자율장학이 크게 이 학교 안과 학교 밖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요게 또 이제 지역청이 있을 수 있고요. 학교 간에도 있을 거고 지역 연계형이 있을 거고요. 학교 안은 뭐예요? 동료 장학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전학공 같은 게 있을 거고 이 바깥에 이제 지구장학 협의회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자율장학이 이번에 좀 내실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의 학교평가 운영을 지원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학교평가 지표를 수정 보완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수정된 게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평가 결과 데이터 관리를 통한 맞춤형 학교 지원한다. 그래서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들 경기도교육청이 그냥 이 어떤 철학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을 만들어나가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율과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정의는 알고 있잖아요. 학교 자율 역량을 바탕으로 이게 첫 번째.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자, 수기를 거쳐 도출한 과제로 모든 학교가 주체가 돼서 실행과제 선정 계획 운영하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다시 성찰하고 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교의 뭐를 변화와 성장을 유행하는 게 이거죠. 자, 여기 지금 이제 학교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실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교의 실태 진단 후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율성과 책무성, 주도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발휘한다. 이거 학교 평가 편람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목표인가 방향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학교를 진단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운영 평가의 선순환 체제를 마련한다. 학교 평가가 거기 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전체 과정을 돌아보는 성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수업과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자율장악, 교사와 학교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율장악을 한다. 그래서 학교 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자율장악을 운영한다는 거죠. 여기를 토대로 또 학교 자율과제도 선정하고요. 교원회나 교실 수업의 변화를 위한 자율장악 운영계획을 수립한대요. 두 번째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 중심의 자율장악을 운영하는데, 수업장악 역량 강화 및을 위한 포럼 및 컨퍼런스 운영하고요. 수업장악 이해 자료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또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중심의 교원 연구 문화도 조성을 하고요. 기존처럼 이제 이 전학공 같은 경우도 이제 직무연수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율장악 한번 살펴보실 때 같이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 교원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간 자율장악을 한다. 그래서 교장교감 지구장악 협의회, 이건 상하반기에 최소 1회 실시하고요.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장악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교육지원청 우수 사례 발굴 공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다른 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나를 살펴보면서 공동의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학교별 맞춤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자율장악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 결과를 활용한 학교 맞춤형 담임 장악을 실시하고요. 현안 해결을 위한 필요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 장악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지원청에서 담임 장악할 때 학교별 현안들을 좀 이제 받고 수렴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통합 지원단을 구축하고 요걸 토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맞춤형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이렇게 지원한대요. 뭐 학교평가 편람 이미 나와 있고요. 담당자 역량 강화 요때 3월, 9월. 그러니까 평가 계획은 뭐 2월, 3월에 세우겠지만 평가는 12월에 하니까 교육지원청 자율장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있고요. 자율장악 리더 교원 및 최고 관리자 과정 연수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교육 격차, 그리고 학교 평가와 자율장악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교육 공동체의 성장과 학교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걸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이 학생 주도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별 교육과정, 그 다음에 수업에서는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평가에서는 학교의 성장,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평가를 통해서 이 학교의 변화를 추동하고, 또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실 변화를 개선할 수 있는 자율장악 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쪽짜리였네요. 14쪽짜리 공문을 우리가 1시간 넘게 같이 읽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의견을 나누면서 제 스스로도 이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아주 얕았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한 1mm 정도는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성장하셨겠죠. 굉장히 부족하고 어설픈 저의 함께 공문 읽기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료도 제 나름대로 좀 압축적으로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그리고 함께 의견 나누고 싶은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아니라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이 있다면 그 5개념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댓글도 정말 대환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공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